구독, 좋아요. 정청래가요. 네.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네.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고 했답니다. 네. 1인 1표제 관련해가지고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뭐 토론회를 열었어요. 민주당이 최근에. 네. 근데 여기서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한테 사퇴해. 이런 식의 발언을 면전에서 쏟아냈다는 거죠. 해당 네. 기사 보셨나요? 제가 지난주부터 예. 조심스럽지만 예.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셨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점점 그렇게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정청래와 이재명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 예. 저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당원들까지 이런 갈등 상황을 인지를 하고 사퇴 요구를 할 정도면 이건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물론 뭐 정청래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한테 사퇴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권 1년차 정권의 니즈에 맞추지 못하는 대표 체제라고 하는 게 양립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정청래가 선을 한참 넘었죠. 그러니까 2주 전 주말에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1인 1표제라고 하는 게 예. 이재명도 하고 싶어 했던 거다라고 그 내부적인 반발을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방식으로 예.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재명 쪽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이미 당정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뭘로 이어지느냐?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도 챙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실에서 또 이제 출마할 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도 공천 자리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이 명청 갈등이 극한으로 가서 정청래가 공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딱 한동훈이 자기 맘대로 비례대표 했을 때 우리 당이 난리 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안 정리, 숙청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침 지금 최고위원들 몇 명이 출마한다 이미 네. 선언을 했고 네. 사퇴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민주당도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 몇 명이 거리가 되면은 자동으로 지도부가 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미 약간 폭풍전야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쪽에서는 이런 지도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 걸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를 지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지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둘러싼 내부적인 갈등이 결과적으로 예. 이 최고위원 그 신임 지명에 대한 이슈로까지 갈 수밖에 없고 네. 거기서 실랑이가 커지게 되면서 정청래 사퇴론이 커지지 않을까 당내에서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 싸운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어. 민주당 싸우고 시끄러울 동안에 우리도 집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시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 저희가 그 당원 게시판 사태 당무감사 개시를 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먼저 집안 정리하고 민주당이 비대위 펼쳐지면은 우리 당에 있는 이슈는 금방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집안 싸움은 노출되지 않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싸움 나기 전에 우리 당이 먼저 집안 정리를 마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시끄러워지면은 예. 민주당으로 타겟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7개월 남은 이 시점이 우리가 조금 더 대여를 갖추고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자막이 좀 잘못 나가서 제가 잘못 말했는데 그 정청래 면전에서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면전에서 정청래 사퇴를 촉구했다. 네, 당사에서 예, 민주당 네, 당사 그러고 있겠죠. 민주당 의원들 면전에서 정청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원들이라는 점을 제가 말이 꼬여가지고 잘못 발언한 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난 토론회 때 이게 1시간 35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당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정청래 사퇴해라. 민주당 정신 차려라.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요. 사실 이 정청래의 이제 행보, 향후 행보 좀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정청래가 이 나름의 위기라면 위기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들한테 이 사퇴 촉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전망을 좀 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뒤가 없죠. 그래서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정청래는 일관되게 개딸들의 힘으로 버티려고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지금 1인 1표 대의원과 같은 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권리당원들 다수에게 소구하기 위한 전략적 수를 던진 거거든요. 예.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시면은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만 400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 의원 2명만 정책위 부의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김영동, 박수영 의원 두 사람밖에 없는데 400명. 400명. 이게 다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자리를 만들어주고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다 사인을 주는 거죠. 공천 줄 거다 지방선거 때. 그래서 사단을 만들고 당내 세력화를 하고 권리당원들께 소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내부 입지를 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원내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의원들과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원 당규의 뭐 일부 개정을 하든 뭐 최고위원 일부가 추가 사퇴를 하든 강압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끌어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지금 댓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부부싸움 늦게 끝난 집 얘기만 한다. 아. 양쪽 집이 옆집에서 싸우면 예. 먼저 끝난 집 얘기 말고 뒤에 끝난 집 뒤에 얘기를 끝난 집 하잖아요. 얘기한다. 예. 우리 당은 어차피 한동훈 개통은 창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빈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예.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원리 원칙대로 당원 당규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청래는 지금 대표잖아요. 현직 대표를 지금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요. 엄청난 이거는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터지지 않고만 있는 거지 잠재되어 있는 폭탄이 그럼요. 굉장히 많다. 민주당도 그리고 지방선거 한 3-4달 앞두고 그런 일 벌리기 부담스럽잖아요. 예. 반드시 내년 초까지 결론이 날 겁니다. 1월 안에 끝내야 되네요. 1, 2월 안에 결론 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민주당의 자중질환 상황을 믿고 우리 갈 길을 묵묵히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들어온다면요. 차기 비대위원장도 네. 좀 뭐 이미 뭐 사실상 친명 쪽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재명이 사실상 지명을 하겠죠. 비대위원장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총선 당대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조금 더 빨리 내려와서 지방선거를 지휘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총리 아직 반년도 안 되지 않았어요? 한지?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총리 임기가 원래 그렇게 오래 지켜진 적이 잘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애초에 총선 당대표를 좀 고려를 하고 예. 인선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카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좀 충실한 친명계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할 거거든요. 만약 비대위 간다라고 하면은 예. 그럼 김병기 권한대행 측에서 이재명과 협의를 통해서 뭐 바지를 세우든 뭐 친명을 세우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당 자체가 완벽하게 친명 그룹에게 다시 장악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던 그 정청래를 비롯한 친문 세력들은 예.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자중질환이 될 수밖에 없다. 아 비대 출범 날에서 정리가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도 뭐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워낙 잔인하게 숙청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여진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청래가 버틸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개인이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이른바 주류 그 시민사회 그룹들은 이미 정청래 쪽에 붙어 있다고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딴지일보 같은 데는 이재명 탄핵까지 거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도 내부 세력들이 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내부적인 그런 불협화음은 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이나리 사마님이 네, 부부싸움 얘기하시면서 네.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청 중에 계신데 끝으로 마무리 코멘트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참 그래도 오늘 이렇게 민주당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저는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정말 당원들에 대한 전 책임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제가 주말간에도 정말 실망을 많이 했던 것이 예. 당원들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을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를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들과 공감하고 특히 우리 당을 지탱해주는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고 대해야 하는데 우리 당 정치인들은 자기가 욕먹으면 같이 욕하고요.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이 당원들을 무시하는 사례를 세계사적으로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처럼 당원들 무시하고요. 당원들이 공천 준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요. 그냥 정당을 공천장 찍어주는 자판기쯤으로 생각하는 정당은 저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가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책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떠드는 대로 민주당이 떠드는 대로 따라갈 거면 정치하지 말고 평론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언론인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하죠. 1년이나 철진한 계엄, 지금 빅데이터 분석해봐도 아무도 관심 없는 계엄 사과 타령 제발 그만하고 오늘 우리가 패널에서 다룬 것처럼 제발 이 민주당의 자중질환 상황, 이 위헌적인 이런 입법 행위들 그리고 이 국정 마비에 준하는 지금 잘못된 경제정책 운용 방식과 외교 안보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해야 될 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희정님, 네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중립엔진은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페널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박명 대변인 지금 추위로 인해서 또 예비군 훈련 이렇게 또 갔다 오면서 감기 또 이런 뭐랄까요 건강 악화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응원 주시면은 더 빨리 회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또 방송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